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제 인생 전부를 걸고 제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정말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착하단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는데요. 어렸을 땐 그 말이 다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를 들어 그 말의 뜻은 알고 보니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착한 모습을 보고 이용하기에 바빴거든요. 제가 얼마 전 겪은 일로 인해 사람이 마냥 착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은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귀한 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첫사랑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사랑이 뭔지 몰랐을 때 만나서 정말 풋풋한 연애를 했어요. 보고 싶으면 달려가고 좋으면 좋다고 말하는 그런 연애 말이죠. 요즘 애들이 하는 연애 방식과 조금 달랐어요. 저와 남편은 서로가 너무 좋아서 안달이 날 정도였고 주위 사람들도 저희가 결혼을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20대 초반에 만나서 몇 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어요. 시댁에서 아들 강요가 워낙 심했는데 저는 첫째, 둘째 모두 다 딸을 낳았습니다. 저는 딸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고 남편의 좋은 점과 저의 좋은 점을 모두 다 닮아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저희 딸들을 손주 취급도 해주시지 않았어요. 명절 때는 딸들이 할머니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딸들은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시어머니는 저희 딸들을 남보다 못한 사람으로 대했죠. 그런데 시댁과 저의 사이가 좋지 않다 보면 남편이 중간에서 많이 힘들잖아요. 다른 집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댁의 편을 들면서 아내의 속을 썩이는 남편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처음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이 귀한 외동아들이기도 하고 시댁이 워낙 기가 세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희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께 언성을 높이며 적극적으로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제 앞에서 혀를 차시며 욕을 해도 남편이 다 막아주었습니다. 정말 시댁살이가 괴로웠고 고통스러웠지만 남편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한마디 하면 찍소리도 못 하셨습니다. 이런 남편이기 때문에 제가 안 좋아할 수 있나요? 저희 가족들은 사이가 너무 좋았고 다른 집들의 부러움도 많이 샀어요. 남편이 출장을 많이 가는 직업이라 집에 자주 없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들과 사이가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가정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되고 말았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시장 근처에 한 가게에서 공사를 하고 있더군요. 새로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지나치려고 하는데 그 공사 중인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한 여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서 그 여자의 얼굴을 보았죠. 그 여자와 저는 눈이 마주쳤고 저희 둘은 서로를 보며 소리를 쳤어요. 그 여자는 바로 저의 오랜 친구 미선이더라고요. 미선이와 어린 시절 같이 자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부모님들끼리도 친한 사이여서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고 같이 자랐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자마자 그렇게 친했던 미선이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미선이네 부모님이 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때 미선이는 저희에게 말도 없이 사라졌죠. 연락도 매일 해보고 사람들에게 미선이에 대해 물어가며 어떻게든 미선이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선이는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고 우연히 공사장 앞에서 지금에서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저는 몇십 년 만에 만난 미선이를 보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없이 사라진 미선이를 보고 배신감이 들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반갑더군요. 정말 보고 싶었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미선이는 저를 보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고 저를 너무 친근하게 대해주었어요. 저를 일부러 피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다행이었죠. 미선이와 저는 오랜만에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대체 어디서 뭐라고 지냈는지, 왜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었는지 물었죠. 그런데 미선이는 살짝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의 사정이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미선이는 몇 분간 뜸을 들이다가 그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빚쟁이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 도저히 그 지옥 같은 곳에서는 살 수 없다고 느꼈고 그래서 도망친 거야. 너한텐 꼭 알리고 싶었는데 빚쟁이들이 나랑 너랑 친한 거 알면 너한테 해코지할까봐 일부러 숨겼어. 그래서 다른 지역 가서 미친 듯이 돈 벌고 안정되면 너한테 다시 연락하려고 했는데 너 집 전화번호도 모르는 거 있지? 그래서 연락 못했어.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그치? 미선이는 이 말을 하며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조금씩 떠올랐는지 눈물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선이의 이런 일도 모르고 그동안 미선이를 많이 미워했어요. 그런데 제일 친한 친구였던 제가 미선이가 힘들 때 옆에서 아무것도 못해줬다던 생각에 많이 미안하더군요. 저희 둘은 그때 서로 부둥켜 안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저희 둘은 서로가 어디서 사는지 알았고 자주 만났습니다. 미선이는 곧 이 동네로 공인중개사 일을 시작할 거라고 했고 궁금한 거 있으면 자신한테 물어보라고 했죠. 그렇게 저와 미선이는 몇십 년 만에 다시 절친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자주 방문해서 미선이와 수다를 떨었어요.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예전처럼 뭐든 같이 했습니다. 미선이는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딸들을 소개시켜 주었죠. 하지만 남편은 출장을 자주 가서 미선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친구를 사귀어서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었고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미선이와 저는 그동안 서로 없이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거의 매일 만났어요. 그렇게 다시 미선이와 좋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선이와 밥을 먹고 있는데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너 부자 되고 싶지 않아? 미선이의 의미심장한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니 미선이는 비밀스럽게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미선이는 자신이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으니 부동산에 대해 잘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곧 땅값이 엄청 오른다며 한 지역을 알려주고 거기에 땅을 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선이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미선이는 워낙 믿음직스럽기도 하고 이런 정보는 저한테만 알려주는 특급 비밀이라고 하길래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조금만 투자를 해도 얼마 뒤면 떼돈을 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미선이가 저한테 이렇게까지 추천할 정도면 정말 좋은 자리라는 거거든요. 저는 미선이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반대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한 환경도 아니었고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데 거액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말릴 게 뻔했죠. 저는 며칠간 고민을 했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미선이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고 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넘긴단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랜 고민 끝 저는 미선이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던 건지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은 채 몰래 부동산에 투자를 했죠. 미선이는 잘 선택했다며 이제 부자 될 상상만 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하루 종일 머릿속에는 우리 가족들이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풍요롭게 사는 걸 생각했어요. 그렇게 며칠간 너무 행복한 상상을 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투자한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미선이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했어요. 며칠간 제가 너무 바빠서 미선이를 자주 못 봤는데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할 겸 방문했죠. 그런데 항상 미선이네 공인중개사 사무실 문은 열려 있었는데 그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늦게 출근을 하는 건가 싶어 시장에서 장을 보고 다시 돌아갔는데 그때도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지만 미선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픈 건가 싶어서 미선이네 집도 방문했는데 미선이는 집에 있지 않았죠. 제가 수십 통 넘게 전화를 해봤지만 미선이는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미선이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설마 미선이가 예전처럼 사라진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저는 미선이에게 며칠 동안 전화를 해보았지만 제 연락은 절대 받지 않았어요. 물론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열지 않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현실로 다가왔어요. 설마 미선이가 저한테 사기를 쳤을까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대로 숨길 수 없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솔직히 다 털어놓았어요. 남편에게 울고불며 토해내듯이 모든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엄청나게 화를 냈죠. 왜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를 믿냐면서 그렇게 연락도 없이 떠난 친구를 왜 믿냐고 화를 냈죠. 남편이 화를 내는 게 무섭긴 하고 슬펐지만 남편의 말이 틀린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했고 죄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경찰들은 기대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요즘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찾기 힘들다고 했거든요. 저의 잘못으로 인해 행복했던 저희 집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딸들은 저와 남편의 눈치를 받고 남편은 저에게 배신감을 느껴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돈이 없으니 더 좋지 않은 동네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가로등도 하나 없는 달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딸들은 친한 친구들과 헤어져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남편은 출근길이 더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회사를 다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돈이 잘 모이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술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맨정신으로 살지 못하겠다며 술에 취한 채로 살아야 했고 딸들은 그런 아빠와 점점 멀어졌죠. 남편이 집에 있으니 저 혼자서라도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지 다 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목욕탕 청소를 하고 점심부터 밤까지는 식당 일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았죠. 일주일 내내 출근만 했습니다. 쉬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고 제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거니 제가 꼭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몇 년간 살았습니다. 그동안 딸들은 학원 한번 보내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딸들은 한 번도 보챈 적이 없고 다른 집들과 저희 집을 비교한 적도 없으며 저를 항상 응원해 주었죠. 딸들 덕분에 지금까지 버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매일같이 술을 먹고 사람이 많이 난폭해졌어요. 딸들은 아빠와 대화를 전혀 하지 않았고 내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같이 밥을 먹은 게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는 남편이 그렇게 행동을 해도 밖에서 돈을 벌러 오라고 하거나 잔소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을 이렇게 만든 건 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있어도 다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일을 하고 딸들은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고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서 술만 마신 채로 몇 년이 흘렀죠. 그런데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일이었어요. 항상 저는 밤늦게 일이 마쳐서 집으로 돌아가면 딸들은 다 자고 있고 남편은 술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집으로 가니 딸들만 있고 남편이 집에 없더라고요. 딸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네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부터 아빠가 집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순간 걱정이 되었어요. 당연히 술에 만취가 되어서 이리저리 사고를 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동네방네 찾으러 다녀야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집 대문으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정말 오랜만에 취하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비틀거리지 않는 걸음걸이로 들어왔고 저를 본체 만취했어요. 제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도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그저 방으로 들어가 씻고 잠에 들었어요. 제가 그 잘못을 저지르고 난 후 남편과 저는 거의 남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디서 뭘 하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고 남편을 보채지도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남편은 집 밖으로 자주 나갔습니다. 술도 먹지 않았고 사람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밖에서 누구와 뭘 하고 다니는진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기분이 좋아 보이니 그걸로는 만족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을 했고 딸들은 학업에 열중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집에서 아침 일찍 나가 매일 저녁 늦게 들어왔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딸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았고 저는 딸들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바로 눈치챘죠. 그때는 남편이 집에 없었고 딸들은 오랜 고민 끝에 저에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와 딸들은 저를 보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주었죠. 엄마, 아빠랑 이혼하면 안 돼? 아빠 다른 여자 만나는 것 같아. 딸들은 제 손을 잡으며 아빠와 이혼을 하고 제발 셋이서 살자고 했습니다. 딸들은 우연히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빠가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걷는 걸 보았대요. 그래서 그 뒤로도 아빠가 집에서 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미행을 했는데 항상 그 여자를 만난다고 합니다. 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빠한테 정이 다 떨어졌고 이런 사람을 자신의 아빠로 삼을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저한테 당장 이혼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빠와 도저히 같은 집에서 살기 싫다며 말이죠. 저는 딸들의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보다 딸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 너무 미안하더군요. 그런데 사실 저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집에서 나가 여자 향수 냄새가 잔뜩 배어서 오는데 제가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그저 눈치를 채도 참고 넘어갔습니다. 저만 참으면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딸들이 봤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한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고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거든요. 딸들의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남편과 헤어져야 할지 말이죠. 그 뒤로도 딸들은 저한테 제발 헤어지라고 설득을 했고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요구하니 남편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곧 이혼을 하자고 말하려고 했다며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저는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정말 속전속결로 말이죠. 나눌 재산도 없었고 서로 이미 마음이 떠난 지 오래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남편이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는지 그 여자의 얼굴이 궁금하긴 했지만 지금의 제 모습보다는 더 화려하고 멋진 여자일 것 같아 일부러 보지 않았어요. 제가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는 딸들과 함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딸들도 이제 성인이 되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갓난아기였던 애들이 이렇게 커서 돈을 번다고 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딸들은 너무 착해서 저한테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저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딸들은 이제 20대 중반이 되었고 저는 나이가 많이 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 집으로 우편물이 왔습니다. 딸들과 함께 그 우편물을 열어보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전남편의 결혼식 첨첩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남편이 결혼하는 사람은 바로 제 돈을 가지고 달아난 미선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었어요. 어떻게 저희 집을 상대로 사기친 여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나요? 딸들도 그 청첩장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큰 배신감을 느낀 것 같았어요. 저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고 그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꼴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미선이는 저에게 연락 한 통이 없더니 제 전남편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돌려주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죠. 미선이도 정말 나쁘지만 더 미운 건 바로 전남편이었어요. 저희 집을 풍비박산으로 만든 여자와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나요? 이건 너무 양심에도 없는 짓 아닌가요?
저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화가 났고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미선이와 친할 때 남편은 출장을 너무 자주 가서 미선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결혼하는 여자가 저희 집을 이렇게 만든 주범인 줄 모를 겁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미선이한테 속고 있는 것이었죠. 결혼식 날 가서 얼마나 잘 지내는지 지켜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식 당일 날 예쁘게 꾸며 결혼식장으로 갔습니다. 딸들도 함께 갔는데 딸들이 왠지 모르게 분주하더라고요. 아빠의 결혼식이니 기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꾸미느라 바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결혼식장에 도착했고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미선이를 보았어요. 저에게 사고를 치고 난 후 몇 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리고 미선이는 저를 보자마자 늘 그렇듯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어머, 여기 와주었구나. 내가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아니? 네 전 남편은 나랑 운명이었나 봐. 우리 둘이 얼마나 잘 맞는지 모르지? 아무튼 여기 왔으니까 결혼 축하해줘. 이 말을 하며 저를 보며 웃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을 찾아갔어요. 저는 오랜만에 본 전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이 결혼하려는 저 미선이란 여자, 왠지 모르게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 당연히 제 말을 듣고 기겁할 줄 알았던 남편은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 너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세상에 미선이란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미선 씨랑 그 사기꾼 여자랑 비교를 해. 이럴 거면 당장 나가. 전 남편은 자신이 결혼할 여자가 그런 짓을 벌인 사람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했고 어떻게 모든 사실을 다 밝힐까 고민이 되었죠.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였죠. 둘 다 입장을 하고 주례사 부분이었습니다. 다들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로 주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결혼식장 앞에 있는 큰 화면으로 한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은 바로 미선이의 과거 범죄들에 대해 나열한 내용들이었죠. 저희 집을 풍비박산낸 내용들부터 제가 알지 못한 미선이의 사기 전과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미선이는 이미 한번 결혼을 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고 기겁을 했고 다들 신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미선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 영상을 당장 끄라고 했지만 아무도 끄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영상을 튼 사람은 바로 제 딸들이었어요. 그동안 영상을 만든다고 그렇게 바쁘게 움직였던 겁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전 남편의 시선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선이도 저를 쳐다보았고 제가 그 영상을 만든 사람인 줄 아는 건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그리고 막 흔들어댔습니다. 야, 네가 뭔데 내 결혼식을 망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사람들은 미선이를 다 말렸고 저는 거기서 불쌍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흘리지 않던 눈물을 흘리며 아무 죄 없다는 듯이 행동했죠. 미선이는 제 모습을 보며 기가 차 보였습니다. 야, 너 울지도 않는 계집애가 어디서 피해자인 척을 해? 여러분, 이거 다 연기예요, 연기. 미선이가 제 남편을 빼앗아 갔어요. 제가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사람들은 다 미선이를 따가운 눈초리로 쳐다봤죠. 미선이는 손사래를 치다가 결국 식장을 나가려고 했고 자신의 웨딩드레스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미선이도 이 상황이 너무 창피한지 잽싸게 일어나 결혼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렇게 결혼식은 끝이 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딸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딸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제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으니 얼마나 벅찬지 모릅니다.
딸들도 드디어 복수를 한 것 같아서 너무 통쾌하다고 해주었죠. 저는 이로써 그들과의 인연은 드디어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전 남편이 연락이 왔어요. 잠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몰차게 그를 거절하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전 남편의 행동을 보니 대충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고 이제 첫째 딸이 곧 결혼을 합니다. 사위가 얼마나 착실한 줄 몰라요. 이런 사람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사위와 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다들 저처럼 이런 일 겪지 마시길 바랄게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에 이혼을 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40대 이혼녀입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에는 결혼 전처럼 혼자 살았던 때로 돌아가게 된 것 같아요. 아직 실감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라도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왔다는 생각도 가끔 드는 것 같네요. 아이와 함께 지내다 보면 마음 한켠에서는 아직도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가슴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의 얼굴을 보며 잘 참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기만 하다가는 속에서 병이 나도 크게 날 것 같아서 이렇게 익명으로 글로 제 속마음을 말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 차였습니다. 처음 3년 정도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4년째가 되던 해부터 주말 부부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전향했었는데 3년 만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했고 남편의 직업 특성상 자꾸 발령을 받아 지역을 계속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저는 부산에 남아서 아이를 돌보고 남편은 주말마다 집으로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잦은 이사를 해야 하기도 하고 추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해서 생활을 하게 되면 교우 관계도 많이 걱정스럽기도 했거든요. 남편은 2주에 한 번씩은 꼭 올라오겠다고 했고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며 약속을 했죠. 저와 아이는 부산에 머무르기로 했고 남편은 전국 팔도로 옮겨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지낼 남편 생각이 많이 나서 정말 짠했어요. 그런데 저도 집에서 아이와 단둘만 남겨지게 되잖아요. 아무리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두 돌도 되지 않은 아이와 저만 집에 혼자 남겨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24시간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집에만 박혀 애기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니 아무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우울증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주말 부부를 하기 시작한 지 2년째가 되던 해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짜증은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사실 남편도 몸도 피곤하고 외로워서 힘이 들고 그럴 텐데 그 당시 저는 남편을 이해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점점 부부 사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득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한가 싶었죠. 그래서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난 뒤에는 그래도 제 개인 시간이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 문득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더라고요. 다달이 남편이 월급을 붙여줘서 생활하는 데 문제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넉넉하지는 않았거든요. 결혼과 동시에 퇴사를 해서 공백기가 5년 정도는 되었지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틈틈이 공부를 해서 저는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제 대학 동기 중 가장 친한 친구에게 도움도 정말 많이 받아서 가능했던 것 같기도 했죠. 제 친구의 이름은 미희였는데 미인의 회사에 재취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재취업을 하기 시작하자 주위에서는 제게 필요 없는 염려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리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잔소리를 했죠. 그래서 저도 불량 엄마가 된 듯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을 해서 얻게 되는 성취감과 만족감이 제가 숨통을 트고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미희는 제게 은인과 다름없는 존재였어요. 미희도 저와 같은 워킹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희가 서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곳엔 제 남편이 일을 하고 있던 지역이었죠. 주말 부부를 처음 하게 되어서 많이 불안하다던 친구에게 저는 주말 부부의 선배로서 이것저것 조언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미희와 저는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만나는 정말 친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부부끼리도 자주 만나서 안면이 있었죠. 타지로 가는 것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길래 저는 제 남편에게도 말을 해놓겠다고 말을 하며 미희를 달랬고, 시간이 흘러 미희는 부산을 떠서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고 하더니 저와 미희 둘 다 주말 부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 사이는 다른 부부들과 같이 투닥거리는 싸움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제가 재무덤을 팠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가 직장을 다시 가지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저희 부부 사이는 좋아졌습니다. 저도 남편도 서로의 직장 생활을 응원했고 존중해 주었어요. 남편은 제가 취업한 이후로 매일 자기 전에 10줄은 넘고도 남을 짧은 편지를 항상 제게 보내왔습니다. 제가 건강해져서 보기 좋다, 열심히 일해서 복귀하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등 말이에요. 사실 주말 부부를 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시간이 흘러도 신혼부부처럼 지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고 붙어 지내는 시간이 짧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 장점이 유일합니다. 남편 또는 아이의 아빠가 필요한 순간에는 제가 그 역할까지 해야 되니 남겨진 쪽에선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렇죠. 어쨌든 미희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미희가 서울로 올라간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점점 무뚝뚝해졌어요. 매일 오던 짧은 편지들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못해도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도 2달이란 시간이 넘도록 지켜지지 못했어요. 제가 전업주부였을 땐 남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아이를 친정에 맡긴 뒤 종종 찾아가서 반찬도 가져다 주고 그랬었지만 직장을 다니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점점 뜸해지는 연락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화를 걸면 받질 않는 것도 아니었고, 제 부재중을 확인하는 즉시 다시 연락을 해오는 남편을 보며 괜한 의심인가 싶기도 했죠. 결혼한 지 시간이 꽤 흘렀으니 시들해질 시기인 건가 싶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혼자 북치고 장구를 쳤었던 그 시간들을 스스로 그렇게 치부해 왔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바쁘구나 싶어서 한가해지기를 기다렸고, 그렇게 6개월 정도가 흘렀어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더니 남편이 가뭄에 콩나듯 저희 집에 오는 것도 익숙해졌고, 점점 개인주의적으로 사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을 무렵 미희의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한 통 오더군요.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잔 이야기였습니다. 미희는 10년 넘게 연애를 하고 난 뒤 결혼에 꼴이 난 아이여서 저는 미희의 남편과도 무척 친한 편이에요. 10년이 넘어가는 세월을 알았으니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죠.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미희의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평소에는 항상 온화한 웃음을 지으며 지내는 미희의 남편은 평소와 다르게 아주 냉정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예산 일이 아닌 것 같았죠. 반갑게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앉자마자 제게 그러더군요. 연희야, 너 알고 있었어? 저는 뭐를? 오늘 뭐야, 분위기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되물었습니다. 미희 남편은 너 진짜 몰랐냐? 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미희의 남편은 마른 세수라고 몇 번씩이나 입술을 달싹거리며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제게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어 주더군요. 그리고 내 입으론 차마 못하겠다. 네가 직접 열어서 두 눈으로 확인해.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서류 봉투를 받아들였고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엔 수십 장의 사진들과 미희의 휴대폰 속에 있었던 파일로 추측되는 대화 내용들이 서류로 정리가 되어 빼곡히 있더라고요. 사진은 둘째치고 뭔가 싶어서 대화 내용을 먼저 훑어봤습니다. 그 내용은 미희가 외도를 저지르는 듯한 증거 자료들이었어요. 종이 서류를 몇 장 넘기지도 않았는데 입이 정말 떡 벌어질 정도의 양이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이거? 미희 지금 혹시 바람 피고 있는 거야? 라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미희의 남편은 고리 때린다는 듯이 머리를 짚으며 연희야, 사진들까지 마저 보고 말해. 라며 제 눈을 피하며 제 물음에 답하더군요. 미희의 외도 사실도 충격적이었는데 그보다 충격적인 것은 바로 그 사진 뭉텅이들이었습니다. 사진들이 왜 충격적이었냐면 미희의 외도 상대가 바로 제 남편이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제 남편의 불륜 사실들 같은 것들을 너무 갑작스럽게 알게 되니 말문이 턱하니 막히더군요. 귀에 이명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사진을 이리저리 돌려봐도 미희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제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미희와 제 남편이 주고받은 자료들을 보니 그제서야 거기 찍힌 몸이 제 남편이란 사실을 알겠더군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앉아있자 미희의 남편은 제게 냉수를 한 잔 떠다 주었고 너 진짜 몰랐어? 라고 하더군요. 이게 다 뭐야? 라는 제 물음에 미희의 남편이 말해주었습니다. 저번 주 주말에 미희가 부산에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하루 종일 휴대폰을 끼고 사는 모습이 뭔가 그날따라 쎄했다고 합니다. 미희의 어깨 너머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외우고 난 뒤 미희가 잠에 든 늦은 새벽에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그런 문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해 대화 장면 하나하나를 직접 일일이 사진으로 찍어 남겨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이유는 저번 주에 제 남편도 부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미희의 외도를 알게 된 미희 남편은 바로 회사에 모아놨던 연차와 휴가를 낸 뒤 본가에다가 딸아이를 맡기고 서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간 잠복했다고 해요. 미희가 저희 남편 집에 들어가는 것, 저희 남편이 미희의 집에 들어가는 것, 그뿐 아니라 둘이서 데이트를 하며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모든 사진들을 본인의 손으로 그들을 쫓아다니며 찍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서 눈앞이 새하얘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둘의 뒤를 쫓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고 서글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찍을 만큼 사진을 찍고 난 이후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고 서류를 정리한 뒤 바로 제게 잠시 만나자고 한 거였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정말 온몸에 힘이 다 빠질 정도로 엉엉 울었습니다. 미희의 남편은 그렇게 울고 있는 저를 바라보고 한숨만 푹푹 쉬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연희야, 내가 이거 너한테 말한 이유가 뭐냐면 나 미희랑 이혼할 거야. 그리고 미희의 내연남인 네 남편에게 상간남 소송도 걸 거고. 그런데 너랑 나랑도 10년이 넘어가는 세월을 알고 지냈잖아. 1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 그래서 누구보다 나와 같은 피해자인 너에게 먼저 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얘기한 거야. 나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어. 아마 내가 모은 증거들로도 충분히 이혼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 우리 딸도 지금 내가 키우고 있으니까 계속 내가 키우게 양육권과 친권도 가져오려고 노력 중이야. 소송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 귀에도 분명 이 얘기가 들어갈 텐데 미리 아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얘기했어. 정말 미안하다. 너도 이혼 생각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모은 증거들 너한테 다 줄게. 미안하다.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리를 먼저 떠나더군요. 제게 은인 같았던 친구는 주말 부부를 하기 시작할 때 남편이 외도라면 어떻게 하냐며 걱정했었는데 본인이 외도라고 있는 것도 어이가 없는 와중에 그 외도 상대가 친구의 남편이란 사실이 여러분들은 믿겨지시나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 등등 정말 부정적인 감정들이 소용돌이를 치듯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갔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연차를 내고 남편이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미인은 일을 하러 간 시간이었죠. 솔직히 사진과 대화 내용으로 확신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제발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혼자 살고 있다는 오피스텔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신생아였던 아이의 육아를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주말 부부라고 하지만 제가 남편을 만나러 간 횟수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아무래도 아이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를 데리고 먼 길을 가는 것은 생각보다 힘겨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저번에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니 현관문이 바로 열리더군요.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혼자 살고 있음이 분명한 오피스텔엔 모든 것이 커플 세트로 있었어요. 거실화도 핑크색과 블루로 한 켤레씩 있었고 침대에 가보니 커플 체크무늬 잠옷이 널브러져 있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주방엔 커플로 맞춘 컵들과 접시들이 즐비했고 화장실엔 한 곳에 꽂혀있는 같은 무늬의 칫솔 2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니 눈물이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하다못해 소파 위에 놓여진 쿠션까지 하트 모양인데 맥이 탁 풀렸어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 사진을 찍었고 그곳에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익숙한 웃음소리와 낯익은 듯한 여자 목소리와 함께 말이에요. 미와 남편이 함께 팔짱을 끼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둘 다 퇴근하고 오는 길에 오늘 저녁에 해먹을 반찬거리도 장을 봐왔나 보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귀신을 본 듯한 반응을 내비치며 사색이 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기가 막히더군요. 뒤를 따라 들어오며 영문도 모르는 미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고 그대로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인은 그제야 상황이 파악된 건지 비명을 질렀어요. 그 개판인 꼴을 보고 있던 남편은 모든 게 자신의 죄라며 미 머리채를 잡고 있던 제 손을 어거지로 떼어놓고 자신의 등 뒤로 미이를 숨기더군요. 누가 보면 제가 상간녀인 줄 알겠습니다. 그 모습에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졌어요. 그대로 오피스텔을 빠져나와 기차역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뒤늦게 쫓아나와 붙잡더군요. 연희야, 미안해.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정말 실수했어. 아니 그게... 정리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라며 자신이 무슨 말을 어떻게 짓거리는지도 모르는 눈치인 남편을 물끄러미 보다가 말했어요. 내가 당신 불륜 사실을 누구한테 들었는 줄 알아? 미 남편이 말해줬어. 나한테 그러더라. 자기 이혼 소송 중이고 당신한테 상간남 소송 걸 거니까 나보고도 이혼 생각 있으면 자신한테 연락해달래. 자기가 모은 증거 자료 친히 무료나는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난 오늘 미 남편에게 전화 걸어서 증거 자료들을 나눠달라고 부탁할 예정이야. 법정에서 봐 이 나쁜 놈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남편의 얼굴에 침을 퇴뱉고 자리를 떴습니다. 택시를 잡고 서울역을 향해 가는 도중 제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길래 다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오더군요. 촉새 같은 남편은 곳에 미희에게 다 털어놓은 건지 미희도 제게 실수였다며 이혼 소송이 무슨 말이냐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적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또 예상치 못한 증거들을 확보하게 되었어요. 부산에 도착한 후 미희 남편에게 그 두 명이 제 남편이 살고 있었던 오피스텔에 살림을 차렸던 사진들도 보내주었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혼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미 미희의 남편이 상담을 받고 있던 변호사님께 제 처지의 상황도 함께 맡겼어요. 변호사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경우는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두르시더군요. 이미 미희의 남편에게 상황을 들어서인지 제 이혼 소송도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희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당연히 저와 미인의 남편 모두 승소할 수 있었고 남편과 미인은 저희에게 각각 2,500만 원씩 소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는
양육권도 저희에게 빼앗겼어요. 저희 집이나 미인의 가정이나 둘 다 아이가 있어서 면접 교섭권을 빼앗진 못했지만 매달 양육비와 재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미희와 제 남편은 서로의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겠다며 애원했지만 저희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저희로서는 배우자가 저희 몰래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갖다 못해 교제까지 한 사실 그 자체로도 많이 충격적이었는데 그 상대가 친구의 남편과 아내의 친구라는 사실이 너무 커다란 상처로 남았거든요. 저와 미희의 남편은 지금 나름대로 상처를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뭐 같은 상황에 엮여서 더 이상 미희의 남편과는 이전처럼 친했던 사이로는 돌아가지 못할 것 같지만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들 저희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변덕이 심한 요즘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